사소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다. 지금 행복하세요. 나중 행복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터득골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이후에 사막 생활이 더욱더 이제 재미있어졌고, 그리고 또 분주해지고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터득골에는요, 1년에 그러니까 여러 차례 북토크 같은 것들이 열리거든요. 뭐 삶 디자인 학교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이렇게 자주 열리는 그 북토크 정말 볼만하죠. 오늘도 이 북토크가 열린다고 해서 오그랑 지금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랴, 또 터득골 가랴, 또 중간중간에 그 소혼집, 어머니 일기 밑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주석을 다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거 쓰랴. 강의가 지금 2개나 지금 12월 달에 잡혀 있는데, 그거 지금 교환 마련하라. 참 바쁘기 좀 한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바쁜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고 이 세월이 이제 컴팩트하게 되어버리니까 저는 즐기는 것이죠. 진광 스님과 동원 스님의 사소한 것은 없다. 오늘 터득골 북토크쇼에 갑니다. 네, 아침 10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동원 스님 북토크, 사소한 것은 없다. 삼척천은사 동원 스님의 신간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재방선에서 정진했으며 월간 해인지 편집장과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장을 맡아 자간의 화제가 된 스님입니다. 감성 넘치는 글과 우리가 놓치고 사는 작고 사소한 것에 담긴 무궁무진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봤잖아. 이거 터득골이 무너지게 생겼네. 인산이네. 꽉 찼습니다. 네. 오늘의 북토크쇼 하이라이트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관에 두고 화두같이 하고 또 저희 터득골의 지향하고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래서 또 너무 그림도 잘 그리시죠. 네, 글씨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래서 역시 좀 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또 스님이라는 건 확실해요. 또 동대에서 불교 미술도 또 대학원 하셨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 더 비밀도 말씀드릴까요? 그 원주에 있는 제 9발 되는 이제 김성환 감독이 그 보통 다큐만 하다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시내 이제 상영회를 갔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만났어요. 뭐 같으세요? 스님이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맥락은 잘 닿지 않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오늘 출가합니다예요. 그 머리를 깎아주는 스님이 천은사에서 동은 스님이 실제 하는 깎아주는 스님으로 등장하신 거죠. 글과 그림, 책, 또 영화, 아주 그냥 다양한 문화 활동,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보석 같은 스님이라고 여겨집니다. 박수 한번. 또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예, 사실 이런 곳에서 북토크하는 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사찰 북토크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도 이 서점을 이 산속에 열어서 이렇게 또 오늘 좀 불교 얘기에 많이 치우쳤긴 했지만 또 스님 필자니까 또 그럴만한 것이고요. 수행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열심히 누가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의 이제 이사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권대우 이사장님이신데 이제 여러분들 엠베서드 호텔 아시잖아요. 그 호텔을 한국 최고의 호텔로 키우신 그 장본인이세요. 그리고 또 휴넷이라고 인터넷 그 교육회사가 있어요. 아마 큰 회사들은 다 거기에 이제 그 사원 연수를 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또 회장을 지내셨고 한데, 근데 권 이사장이 왜 여기에 오셨을까? 그거는 굉장히 또 숙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5분 거리에 저희가 여기 온 지가 20년 됐는데 25년 전에 벌써 와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인연이 맺어져서 또 은퇴도 하셨고, 또 뭔가 이렇게 사회공헌도 하고 싶으신 그런 뜻이 있으시고, 또 교육사업, 특히
또 사모님은 여성인재개발원 원장님도 지내시고 해서 그러면 같이 한번 좀 서로 다 나누는 마음이 합쳐서 우리 이 뜻을 크게 한번 나눠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모셨는데 굉장한 유튜버세요. 2,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또 업로드하신 오늘 도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결의 같고 뜻하는 바가 같아서 지금 힘을 합치게 됐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고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산막 스쿨 일종의 인생학교죠. 근데 하다 보니까 추구하는 바도 같고 지향하는 바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같은 길을 가는데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삶 디자인 학교 이런 어떤 지역 교육 평생 교육의 그런 모델들이 전국에 확대가 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학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고 있고요. 오늘 그 스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또 스님도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같은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나중 행복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고생하면서 지금 고생이 나중에 행복할 거야 하는 그 어떤 마음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듯이. 근데 그 고생을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늘 고생만 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프고 죽고 막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 나중 행복 그건 없어요. 지금 고생은 나중도 고생이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한 생각 바꾸면은 힘든 일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도 힘든 가운데 많은 분들 오셨지만은 오시기 힘든 분 가운데서 오셨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픈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좋은 일이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늘 있지만은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다리 하나 부러지면 한 다리가 남아서 다행이다. 제가 작년 겨울에 귀가 갑자기 아파서 한쪽에 이제 청력을 잃어서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스님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바로 그랬어요. 저는 한쪽 귀를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차피 안 들리는 거, 2개 안 들리는 것보다 하나 들리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쪽 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니까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생이 아니고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나중도 행복해지고 그 나중 행복해지는 것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나중 행복 없어요. 예. 지금 고생 나중 고생이고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하는 것이니까 늘 이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떤 마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가지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긍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완벽한 인식 이것이 오늘 북토크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독자들께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사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댕물은 찻잔이나 앉은뱅이 의자, 출퇴근 사람들의 표정, 저녁 노을 등등. 너무나 소소해서 심지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손에 닿지 않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혹 오지도 않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라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풍경들을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난 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삶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 아닐까? 오늘 우리가 무심히 스쳐간 일상에도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내 삶을 채우는 작고 느린 사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사소함 속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소한 것은 없다. 매일 쓰는 안경, 볼펜과 만년필, 여행의 풍경, 저녁 노을, 산들바람, 출퇴근길 등 우리 삶을 채우는 작고 소소한 존재들을 감성과 낭만에서 풀어쓴 에세이 사소한 것은 없다입니다. 과연 삶에서 사소한 것이 있기나 한 걸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자인 동원스님과 진광스님은 이 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체감하지도 못할 작고 미세한 존재들에 의해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만의 사유와 견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티끌 같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 되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사소함을 결코 사소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걸 바라보면서도 동원스님과 진강스님이 사유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듯 다름의 시선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 책은 앞표제와 뒷표제의 구분이 따로 오면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글을 교차 편집하지 않고 동원스님과 진강스님의 글을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시작하기에 따로 또 같이 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정중앙에서 글이 끝나는 듯 다시 시작되는 지점 역시 이 책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해줍니다. 스님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노를 좋아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린 왕자 책을 읽고 어린 왕자인데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를 늘 좋아하게 됐는데 어린 왕자가 그 조그마한 별에 사는데 그 슬플 때는 어떻게 하죠? 슬플 때는 노을을 봐요. 노을을 보는데 별이 너무 작으니까 이쪽 보면 일출 보고 이쪽 보면 노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노을을 하루에 43번을 본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그날 아주 슬펐던 날이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뭐 비슷한 거나 혹은 뭐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외로움은 그 환경이 주는 것 같고 환경.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 같아. 고독은. 근데 수행자들은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고독한 삶을 내가 결국은 선택한 것이죠. 그 고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쓸쓸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물론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수행의 의미를 이렇게 또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약 힘들 때 월정사에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지리산 토굴에 살고 그때는 정처 없이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뭐 수행에 몰입했던 그 시기에 다닐 때 제가 뭐 글 쓰는 뭐 재주는 없었지만 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시를 좀 쓴답시고 다닐 때마다 이제 그때 다니면서 뭐 많이 썼었어요. 그것이 해인사에서 노는 그때 해인사 학위 때 이제 뭐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동원 스님이 부르는 만행의 노래 해가지고 만행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삶의 체험 현장 그런 것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법문도 듣기도 하는 그런 걸 이제 만행이라는데 그때 다니다가 제가 너무 그때 힘들고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제 지치고 여기다가 밥도 며칠 굶었고 가지고 있는데 어디 길 옆에 푹 주저앉았는데 길 옆에 그것도 사소한 것일 수도 있죠. 조그마한 들국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탁 쏟아지는데 그때 이제 이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산다는 것은 처절한 슬픔이면서 아름다운 것,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 그러하기에 더욱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글귀가 딱 떠오르면서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글귀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다 힘들죠.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다 힘들어요. 어떻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삶이란 고해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생각을 확 반전시키는 뭔가 뒤집는 그 제가 힘들 때 그 옆에 핀 꽃 한 송이 딱 보고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힘든데 꽃은 아름다워. 그래도 내가 지금 앉아서 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그냥 그때 확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한번 또 다시 살아봐야지. 그걸 또 기운을 이제 얻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사소한 것은 없다 이 제목도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모든 것들이 사소한 감정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볼 때마다 이제 그 감정 뭐 확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계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부닥치죠. 부처님께서도 꽃을 보고 우셨던 적이 있어요. 꽃을 보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안한존자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시다니까 늘 모시고 다니니까 부처님이 정원에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이렇게 아침에 눈물을 쫙 흘리니까 아니 부처님이시여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꽃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지으십니까 하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떻게 기쁨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꽃에 그 아름다움에 천착을 한다든지 집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집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경계 눈으로 보고 맛보고 듣고 하는 것은 다 일탕은 느끼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화살이죠.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화살이 결국은 거기에 집착을 한다든지 꽃을 끊는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 사소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마음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마음을 잠깐 잘못 쓰게 되면은 또 고생하는 그런 또 인생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제 세 번째 책이 사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신문사의 어떤 공고에 의해 가지고 쓰긴 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출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또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좀 많이 또 사랑도 좀 담기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책을 만드셨어요. 보통 스님들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파격이시라는 거죠.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도 참 훌륭했지만은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도 이 북토크의 묘미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보면 수박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큰 과일이 생기고 물도 굉장히 많고 빨간 과일도 있고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도 씨앗이나 어린 묘목에서 시작이 됐고 뭐 산도 한 줌의 흙에서 시작이 된 거고 사람도 작은 그 수정란에서 애기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소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사소해가지고 이거 부끄러워서 못 내놨습니다. 근데 사소한 없다라는 그 용기를 갖고 예, 축하드립니다. 늘 뵐 때마다 온화한 그 미소와 그 푸득한 용안에 늘 참 총명스러운 묻어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은 우리 여기 사부님 덕분이고 예. 또 도가님들 덕분이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하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승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동훈 스님 출판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승진을 해서 지금 국장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뭐 나무를 보고 이렇게 거기서 행복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그때가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겹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쉬려고 가다가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산책을 좀 나갔는데 산책을 나가다가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리 밑에서 제가 앉아서 좀 쉬었어요. 물소리도 좋고 뭐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명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든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헤쳐나갈까 생각하니까 정말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책은 바로 안 나오고.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명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든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이거 뭐 깨달은 건 아니고 그냥 저 개인의 경험입니다. 알게 됐는데 그 힘든 이유가 제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딱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든 아니면 뭐 안 됐던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든 아니면 사업적인 거든 뭐 가정적인 문제든 이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야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 너무나 욕심이 많았다.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눈물을 정말 몇십 분 동안 펑펑펑 쏟고 나서 이제 스님한테 돌아와서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경험을 그게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던 건데 그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화대오라고 이렇게 크게 뭘 써주셨어요. 한문으로 교화 다리 밑에서 크게 그래서 제가 대자를 지우고 손자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저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가 바라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도 충분한데 동원 스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뭐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뭐 이해를 하고 항상 있었지만 그게 정말 좀 와닿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하고 어떤 순간에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매 순간 이제 많이 강조하시지만 뭐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진 모든 분들 얼마나 밝아요. 이 밝은 모습, 밝은 기운을 함께 느끼는 이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케이스가 있고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지지해주는 이제 지지 반응이 있고 전환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동원 스님은 항상 지지해 주세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지해 주니까 조금 함께 하고 싶죠. 어쨌든 제 삶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이제 천우 스님이라고 계신데 천우 스님도 이제 자주 되면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유심선한 원장님이 쓰신 그 회관 법문이라고 있거든요. 회관 법문 그거 제가 집에 한 10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에 한 개씩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보고 거기 법문에 이제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타심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 뭐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뭐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훌륭한 분들과 이 귀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감정상으로는 작은 거는 사소하게 여기기 마련이고 누구나가 큰 것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수행자들의 궁극적 도착지는 결국 우주에 대한 질문이나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이 연결되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꽃에서 돌을 봐야 되고 완성을 봐야 되는데 꽃은 그냥 꽃으로 이렇게 취급하기 마련인데 그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진레꽃이 피는 것하고 내가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것하고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진레꽃은 아마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말은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우연으로 만났다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필연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오늘 동원스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은 우리의 삶에 어떤 필연적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원스님 안에 들어있는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감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같이 살면서는 잘 몰랐던 건데 그런 것들이 책을 통해 드러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아침 일찍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삶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산다는 것은 보내드리면서 군대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멀기만 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발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